네, 먼저 오늘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근데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여전히 매도 포지션 지켜 있고 선물에서는 그래도 플러스권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오곤 있어요. 어제 이어서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증시는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사실 FMC라든가 일단 그 마이크론의 여진이 계속 남아 있음에도,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1,450원대 고환율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선물로 또 이틀 연속해서 이제 아침 오전 시장에 그래도는 생각보다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서 반등세를 보여왔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주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반등세보다는 소부장 업체들이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여줬는데, 오늘도 지수단보다는 관련돼서는 사실 중소형주 위주로서의 반등폭은 일단 강한 모습들을 예상을 하고요. 미국 시장은 대신에 러셀 2000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조정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빅테크 업체들이 그동안의 기술주들이 워낙에 상승폭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서의 이 하락폭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지만, 국내 증시는 사실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 이 대형주의 반등보다는 중소형주의 반등폭이 사실은 지수보다는 일단 종목 테마로서의 반등폭을 좀 더 강한 모습들을 오늘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조선 업종 관련돼서 이제 환율, 고환율 수혜주로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농심, 음식료를 중심으로, 그리고 뷰티, K뷰티, 온리케이를 중심으로서 반등폭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외주,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중소형 반도체 업종들은 그동안에 뭐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반등 랠리를 일단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기본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환율 수혜주들의 중심폭은 일단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나가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수급 보면 일단 현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공백이 더 생기게 되면 뭐 신용 미수나 반대매매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우리가 고점이었을 때가 음, 20조 가까이 그렇죠.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금 신용융자 잔고 많이 보니까는 줄었죠. 15조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주가가 하락한다고 보면 사실 반대 매매 리스크는 남아 있지만, 음,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실 학습 효과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 지금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탈한 모습들도 사실 대체 자산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관련돼서 유출이 좀 나갔지만, 내년과 같이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국내 증시로서의 수급 유입도, 음. 저는 조금 이제 뭐 반대급부로 생각한다면은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1일부터 20일 또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24% 정도, 그리고 주변기기 같은 경우 70% 이상대의 이 전년 대비해서 또 좋은 뭐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기존의 이제 브로드컴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뭐 HBM 러브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실적보다는 다음 달에 이제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지만은, 최저점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7조 중반대까지 빠졌거든요, 9조대에서. 근데 저는 숫자보다는 모멘텀 쪽으로 일단 주가의 흐름이 더 반응이 좀 민감하게 상방향으로 가는 이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 숫자보다는 모멘텀이 일단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반도체에 대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단 키는 내년 정도의 상반기 좀 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지금보다 올해 하반기보다는 좀 더 일단 모멘텀적으로는 HBM4도 그렇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HBM 16단, 3 16단 양산의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 20만 원에서 18만 원대로 상단이 계속 좁혀지는 모습은 보였지만 한 번 속이 붙을 때는 좀 강력한 반등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숫자보다는 모멘텀 그리고 투톱이 내년에 있어서는 키를 또 쥐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움직이는 쪽이 많지는 않은데 제약바이오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갑니다. 오랜만에 유한양행이 지금 상단에 양쪽 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기관 쪽에서는 같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매파적인 금리 인하 나오고 있고 뭐 생물보안법도 연내 통과 이제 불발됐기 때문에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 앞으로 이제 취임 이후에는 중국을 더 때릴 수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렇다면 빠졌을 때 오히려 기회를 삼고 좀 들어가야 될까요? 뭐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그래도 뭐 생물보안법은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금리와 관련된 연관성이 좀 더 중요했었는데 그러한 이슈 이벤트는 일단 소멸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펀더멘탈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유한양행의 이 레이저 티님 FDA 승인 이후에 실적 로얄티로 수용되는 그런 빠른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유한양행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유한양행과 또 인벤티지랩의 뭐 임상 이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서 사실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장기 지속형에 대한 모멘텀도 좀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2026년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좋은 흑자로 돌아서겠지만은 지금 원체 주가가 저점에서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개인들 일단 고래라고 불리우는 좀 자산 비중이 약 50억대 이상의 자산 비중이 많은 개인분들이 사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투매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또 일단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일단 뭐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3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조금 더 마무리가 될 때 수익을 일단 챙기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20년간의 기술 이전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들도 있다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20만 원을 일단 어느 정도의 저항대로 보여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5% 넘게 또 다시 밀리고 있네요. 어제 다시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을 했다가 다시 또 7위까지 내려오면서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를 좀 보면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상단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들은 8월부터 뭐 많이 싸다라는 이야기 들으시고 아마 많이 들어가셨을 텐데 수익률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한 뭐 2분기 정도 이후가 되면 정책들이 나오면서 뭐 보조금에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사실 비상경영체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려가지고 4분기도 예상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하락폭을 예상을 하면서 내년 정도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영진에서 미리 이제 얘기를 일단 해줬는데 주가의 하락폭은 크지 않겠지만은 사실 이제 앞서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뭐 동맹국들 위주로 면담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선제적인 대응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2차 전지의 수급은 좋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결여돼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조금 뭐 6개 주가 동참을 했지만 보조금 이 폐기보다는 축소 가능성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의 관세 부과로 ESS의 점유율이 90% 갖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 뭐 LG 에너지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가 이런 물량들을 가져오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 있지만 본업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가 업사이드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사실 매력적인 섹터들이 좀 최근에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일단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2차 전지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유동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뭐 2차 전지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들은 일단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